자, 연말연시가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이 오는데 오늘 이 메일 오신 분, 이분 메일 정말 고민되는 메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되겠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셔서 이분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절절하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1인입니다. 지난 표용호님 영상을 보고 반성한 점은 네가 개그맨인데 뭘 알아? 라는 댓글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저도 처음 표용호TV를 보는 신랑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상을 보고 저 역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요즘 그런 무식한 댓글을 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초창기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하기 전에는 곧 상승할 것이다. 또 하락하기 전에는 이제 곧 하락이 온다. 이런 전망을 드렸었는데 그때 댓글들이 야 개그나 해라. 개그맨이 뭘 한다고 떠드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심지어는 무한도전 잘리더니 이 짓 하고 있구나. 이런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무한도전 잘린 게 아니라 제가 그만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비하성 댓글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제가 한 이야기들이 거의 다 이게 맞아가니까 오히려 덕분에 아파트를 싸게 샀다. 또 덕분에 부동산 사기 안 당했다. 또 덕분에 위험성도 알게 됐고 여기저기 임장을 직접 해주셔서 수고롭지 않게 영상으로라도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근거 없이 다는 액성 댓글은 지금 쑥 들어갔는데요. 이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고 많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제가 게으르고 무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무능이 아니라 사실 무관심이었던 거죠. 재테크 분야는요, 무관심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능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자꾸 들으면 관심이 가게 되고 또 알게 되죠. 그럼 이미 재테크에는 반쯤 성공한 겁니다. 자, 왜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곳은 체육관에 오는 것이다. 당신은 방금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 지금부터 아주 쉬운 운동을 해보겠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등산을 갈 때도 제일 넘기 어려운 봉우리가 뭔지 아시죠? 바로 문지방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관심 갖기죠.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그 쉬운 부동산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표용호TV를 구독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또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야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시작도 전에 많은 고민과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라는 것이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번이 아니라 30번, 100번도 오는 게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보는 마음과 눈이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메일을 주신 이 선생님도 놓친 기회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사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에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아파트 일산에 위치해 있고 단지 브랜드는 푸르지오이며 미분양 몇 채, 18채 정도를 LH에서 공공임대한 형태입니다. 자, 이게 혹시 탄현동에 있는 아파트일 수 있는데요. 이게 23평 18세대를 임대 후에 분양하는 그 아파트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면서 질문을 2가지를 좀 던졌습니다. 뭐냐면 이런 시기에 분양 전환을 받는 것이 나은지, 두 번째 아니면 부동산 하락을 전제로 조금 더 나은 입지의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매매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교통편 등이 좋지 못합니다. 내 집 마련 경험이 없어 무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리며 기회가 되시면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도 관한 그런 이슈를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가지 질문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시기에 분양 전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 하락을 전제로 조금 더 나은 입지의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그걸 매매하는 게 좋은 건지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아주 현명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제 의견을 드리기 전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하는 주택이죠. 임대기간이 10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 게 바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이죠. 두 번째,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분양 전환은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세대 구성원, 가족들의 그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청약저축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민간임대랑 공공임대랑 다른 겁니다. 주택의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용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환 조건과 절차겠죠.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요, 일정 기간, 그렇게 10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분양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그리고 전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먼저 숙지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임대인과의 계약서 필요하죠. 그리고 소득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서 이게 세부사항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좀 꼬박꼬박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 전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이거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가끔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필수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 이런 시기에 분양 전환 받는 것이 나은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양받는 게 낫습니다. 공공임대는요, 민간임대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에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저희 표용호TV에서도 몇 번 다뤄드렸는데, 예를 들면 임대 후 분양가를 시세의 20% 정도 하락된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임대 들어갈 때 구두로 약속해놓고 이런 거 안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 아파트 시행사의 경우가 준공 후에 이 아파트 전체를 사모펀드의 통째로 팔아버리면 그걸 통째로 산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임대 분양 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구두로 했던 약속들, 그걸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안고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국회를 찾아가면 다들 모른 채 합니다. 국회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방관한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후 분양은 그야말로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서민들, 시민들에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자, 바로 이게 민간임대랑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서민들에게 또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국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좀 미흡하더라도 믿을 수가 있죠.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메일 속에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의 분양이 나왔는지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동산 하락을 전제로 조금 더 나은 입지에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매매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에도 저는 찬성입니다. 자,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과 다른 인근의 시세를 좀 분석해서 좀 더 나은 곳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공공임대 분양 전환,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가격이 싸다든지 살아보니까 좋다든지 한다면 분양받는 것이 이익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분이 좀 부자였습니다. 아니, 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집을 안 사고 어떻게 해서 서울 마포 상암동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얻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월세가 싸고 너무 좋다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에 2016년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한 5년 정도는 상승장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때 그분이 아니다, 이게 편하다, 내 돈 뭐 크게 들어가지도 않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괜찮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렸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당신이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지금 2배 내지는 3배 자산이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기회라는 것이 오면 약간의 지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산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곧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올 텐데요, 4, 5개월 전에 그 주변의 시세의 그 움직임, 또 주거의 편리성, 이거 두 가지를 딱 고려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집이 없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실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좀 과감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분의 메일이 참 좋았던 게 솔직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처음엔 저를 안 믿으셨지만 이제는 믿고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도움되는 여러분의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용호TV 많은 분들이 비싼 가격에 내 집 마련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하기를 바라봅니다.